오미크론 변이가 확산되면서 최근 코로나19에 재감염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FDA는 오늘 모더나사의 코로나19 백신을 정식 승인했습니다. 내일은 음력 설입니다. 뉴저지 한인회는 설을 맞아 떡국 나눔 행사를 가지며 명절 분위기를 보냈습니다. 지난 주말 라스베이거스에서 6중 충돌 사고가 일어나 9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오하이오의 한 호텔에서는 일산화탄소가 새어나와 투숙객들이 고통을 겪었습니다. 전기차 수요가 점차 늘고 있는 가운데 기아의 첫 전기차 모델 EV6가 슈퍼볼 시즌에 맞춰 미국 시장에 출시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오늘 LA 카운티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1,715명으로 지난 토요일 2만 1,000여 명보다 50% 이상 급감했습니다. 그러나 안심하기에는 이르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재감염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탈리아 고등보건연구소가 코로나 재감염자 비율을 조사한 결과 올해 초까지는 2.7%였던 재감염자 비율이 지난주엔 3.2%로 0.5%포인트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재감염이 늘고 있는 것은 오미크론 변이 정도가 워낙 커서 사람들의 면역 체계가 기억을 하지 못하고 오미크론을 새로운 바이러스로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오미크론 변이 확산 이후 감염자들의 후유증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전체 감염자의 3분의 1 이상은 오랜 후유증을 겪고 있는데 가장 많은 후유증은 피로감이나 호흡곤란, 불면증과 불안감, 미각이나 후각 상실 등이었습니다. 이런 후유증은 감염 뒤 중증으로 발전했던 확진자에게서 자주 발생했지만 가벼운 증상을 보였던 환자들 중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오미크론 변이로 감염자가 증가하면서 후유증을 호소하는 환자가 늘어날 것에 대비할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식품의약국 FDA가 오늘 모더나 코로나 백신을 정식으로 승인했습니다. FDA는 보도자료를 통해 화이자 백신에 이어 두 번째 코로나19 백신으로 모더나 백신을 승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백신은 스파이크백스라는 이름으로 18살 이상에게 판매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FDA는 모더나 백신이 안전과 효능에서 높은 기준을 충족했다며 이번 승인으로 개인의 백신 접종 결정에 신뢰를 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 집계 결과 백신 완전 접종률은 전체 인구의 63.8%, 18살 이상은 74.1%로 나타났습니다. 내일은 새해 설입니다. 한인 가정은 물론 LA 지역 한인 단체들도 오미크론 감염 증가로 모임을 줄이거나 취소한 곳이 많은데요. 뉴저지 한인회가 소외된 이웃을 위한 설맞이 떡국 나눔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제2사 뉴욕 KBTV 전상희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10시 30분부터 뉴저지 한인회관에서 온종의 손길 펴기 캠페인의 일환으로 진행된 떡국 나눔 행사에 수십 명의 한인들이 몰려 성황을 이뤘습니다. 이들은 영하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른 아침부터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렸으며 이창원 회장 등 한인회 관계자들은 따뜻한 새해 인사를 전하며 총 300여 명에게 포장용 떡국을 전달했습니다. 일부 한인들은 떡국에서 고향 냄새가 나는 것 같다며 한인회의 온종의 손길 펴기 캠페인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한인회에서 이런 그 행사를 마련해 주셔가지고 떡국 나눠주시고 같이 그런 한국의 그런 정치를 생각할 수 있게 해줘서 참 대단히 감사합니다. 올해 초부터 온종의 손길 펴기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뉴저지 한인회는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한인들을 위한 나눔의 시간을 갖기 위해 떡국 나눔의 행사를 펼치고 있습니다. 이번 떡국 나눔 행사는 오늘과 설날인 내일 이틀 동안 뉴저지 한인회관에서 진행됩니다. 네, 이제 내일이 설날이잖아요. 그래서 설날을 뜻은 이제 가족이랑 같이 모이면서 떡국을 이제 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번에 코로나 사태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음식을 잘 못 사든가 아니면 떡국을 지금 현재 못 사든가 그래서 우리는 떡국을 나눠주고 있어요. 그나마 조금 더 편하게 식사할 수 있게요. 그래서 오늘 300인분씩 나눌 거고 그다음 내일도 300인분씩 나눌 겁니다.
뉴저지 한인회는 이에 앞서 1월 초 제1차 온정의 손길 캠페인으로 마스크 나눔 행사를 벌인 바 있습니다. 뉴저지 한인회는 앞으로도 계속 온정의 손길 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이라며 많은 한인단체와 기관, 업체들이 이 행사를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얼마 전 LA 화물열차에서 물건을 훔치는 사건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보도해드린 바 있는데요. 계속되는 약탈 속에 수십여 정의 총기들도 절도범들의 손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팬데믹 이후 치안 공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LA 화물열차를 통해 전국으로 배송될 예정이던 권총과 산탄총 등 수십여 정이 약탈됐습니다. LA 경찰국은 화물열차에서 약탈된 총기들이 다시 범죄 도구로 악용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화물 약탈을 통해 사라진 산탄총이 수십 정에 달하고 파악하지 못한 총기류를 더하면 더 많은 숫자의 총기가 사라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열차 보안관리 회사들은 화물열차 약탈범들을 보면 직접 대응하지 말라고 직원들에게 당부하고 있어 화물열차 약탈범들은 더욱 대담하게 물건을 훔쳐 달아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주말 라스베이거스에서 6중 충돌 사고가 일어나 9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오하이오주 한 호텔에서는 일산화탄소가 새어나와 투숙객들이 고통을 겪었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박시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라스베가스에서 차량 6대가 연쇄적으로 충돌하면서 모두 9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경찰은 승용차가 신호를 위반해 달리면서 사고를 유발했다는 목격자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Witnesses on scene said that the Challenger did not stop at the red light. It went through the intersection, first striking two vehicles that were traveling eastbound, and due to that collision, 3 additional vehicles were struck that were going westbound. 처음 부딪힌 차량은 도요타 시에나로 이 차에 탑승하고 있던 7명 모두 목숨을 잃었습니다. 가족으로 보이는 차량 탑승자 중에는 5살 어린이도 있었습니다. 챌린저를 운전하고 있던 운전자 역시 목숨을 잃었고 병원으로 이송된 피해자 중 1명은 위독한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오하이오의 한 호텔에서는 일산화탄소가 누출돼 투숙객 14명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지역 경찰에 따르면 지난 토요일 오후 콜럼버스 인근에 있는 햄튼 호텔 수영장에서 2살 아이가 의식을 잃었다는 신고를 받았습니다. 출동한 구급대원들은 현장에서 아이를 포함해 7명을 병원으로 옮기는 등 모두 14명이 가스를 마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소방당국은 해당 호텔의 수영장 부근에서 1300ppm 이상의 일산화탄소 수치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맑고 따뜻한 날씨로 유명한 플로리다에 이례적인 한파가 몰아치면서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감귤류의 과일이 얼어붙는가 하면 동면을 취하고 있던 이구아나가 나무에서 떨어지는 일도 발생했습니다. 국립기상대는 이번 추위가 지난 12년 사이 가장 낮은 기온인 화씨 37도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직까지 인명피해는 보고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농작물 피해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시몬입니다.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공개회의가 처음으로 열렸는데요. 이 자리에서 미국과 러시아 대사는 상대국에 대한 비난 수위를 높이며 접점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한보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첫 공개회의가 15개 안보리 이사국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공개회의를 소집한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국경에 군대를 집결시키며 주변국들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도발을 저지르고 있다고 했습니다. 유엔 헌장의 핵심을 저격했다며 러시아에 대한 맹비난을 쏟아냈습니다. The threats of aggression on the border of Ukraine, yes, on its border, is provocative. Our encouraging diplomacy is not provocative. The provocations from Russia, not from us or other members of this council. 바실리 네벤자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는 미국과 서방 국가들이 긴장 완화를 얘기하자면서 오히려 긴장을 고조시키고 도발을 부추기고 있다고 강도 높게 맞받아쳤습니다. Разговоры о грядущей войне сами по себе провокационны.
Вы как будто призываете к этому, хотите и ждете, когда это произойдет. Как будто вы хотите сделать реальностью ваши домыслы. 그러면서 네벤자 대사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할 가능성은 없다며 오히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공격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도 내놨습니다. 미국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긴장 고조의 원인을 상대 탓으로 돌리는 설전을 이어갔고 네벤자 러시아 대사는 우크라이나 유엔 대사의 발언 직전 퇴장했습니다. 결국 안보리 공개회의는 별다른 접점 없이 2시간여 만에 끝이 났습니다. 러시아는 미국의 요청으로 열린 안보리 공개회의 중단을 요청하기도 했지만 중국만 찬성표를 던지는 데 그쳐 회의는 그대로 공개 진행됐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한보경입니다. 환경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전기차에 대한 수요도 늘고 있는데요. 기아의 첫 전기차 모델인 EV6가 슈퍼볼 시즌에 맞춰 미국 시장에 공식 출시됩니다. 이우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아는 EV6 모델 출시를 기점으로 본격적인 전기차 시대로의 전환을 예고했습니다. 전용 플랫폼을 활용해 다양한 모델로 변화를 거듭하고 결국 전기구동계가 내연기관을 대체하는 시대를 열겠다는 계획입니다. Now we're going into electrification, and what we're so excited about is that this is not just an electrified Kia. This is an all-new way of doing transportation. 크로스오버 세그먼트로 구분되는 EV6는 후륜과 사륜 모델로 구분되며 구동 방식에 따라 한 번 충전으로 최대 310마일의 주행이 가능합니다. 일상생활에 큰 불편함이 없도록 18분 만에 급속 충전이 가능합니다. 한국 자동차 브랜드는 미국의 테슬라와 같은 순수 전기차 브랜드에 비해 다소 출발이 늦었지만 수십 년간의 완성차 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빠른 시장 점유율 확대를 자신하고 있습니다. I've been covering EVs for almost 15 years now. I was doing this before people really talked about EVs. And even in the last 18 months, my sense is that there is an energy, a much greater public interest, and much more of a willingness to start thinking about EVs in a whole segment.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는 다양한 디자인에 적용 가능합니다. 차체 하단에 배터리가 탑재되기 때문에 저중심 설계가 가능하고 공간 활용력이 높습니다. 기아 EV6는 전량 한국에서 생산되며 7,500달러의 연방세 공제 후 판매가는 33,400달러부터 시작됩니다. 기아의 첫 전기차 모델인 EV6가 다음 달 미국 시장에 공식 출시합니다. 기아차는 오는 2026년까지 모두 11대의 전기차 라인업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산타로사에서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KBS 아메리카는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